첫 번째 달려볼까요? 우산 훔치지 말고 챙기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역시 장마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만요. 자, 만나보시죠. 자, 비가 주룩주룩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한 여성 저렇게 가게 가림막으로 비를 피하는가 싶더니 우산꽂이 있는 우산을 이것저것 막 만져보죠.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듯이 그 와중에 하나를 또 저렇게 쓱. 아이고 세상에, 그 와중에 제일 또 비싸고 좋은 걸 가져.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흰 바지 남성 주목해주세요.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급히 편의점 입장합니다. 자, 그런데 출입구 쪽만 쓱 이렇게 살펴보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네. 그러더니 밖에 있는 우산꽂이에서 주황색 우산을 주황색 우산 쓱 들더니 역시 훔쳐서 튑니다. 자, 저 남자 편의점에 우산 사러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돈이 아까운 거야. 에라, 그냥 있는 거 가져가지 뭐. 아니, 그럼 우산 주인은 어쩌라고요? 네,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영상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저렇게 검정티 흰 바지 차림 남성이 손으로 비를 막으면서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슬쩍 둘러만 보고 다시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입구에 세워둔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훔쳐갔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점주 우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걸 점주는 다행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님 우산을 가져갔다면 그렇죠. 그 우산 주인은 편의점 점주한테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을 거고, 그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편의점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점주는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최근 충남 천안의 이 신방동에 있는 한 복권방에서 일어난 우산 절도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우산꽂이에서 그것도 아무거나 가져간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훔쳐 달아나서 더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훔쳐가는 와중에 또 좋은 건 알아가지고 또,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수박서리 그리고 책 도둑 같은 경우는 도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했었었는데, 통상 음식점에서 신발이라든가 우산 같은 거를 바꿔서 가는 그런 일들은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와서 뽑아가는군요. 저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면책을 갖다 주는, 예컨대 아주 엄청난 범죄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이런 정도의 행동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왕 저지르는 거 보는 눈이 있다고 좋은 거 골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행동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고요. 저것도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이 되니까 저런 행동들 앞으로 혹시 하시려고 하면은 이 CCTV가 보고 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블러를 쳐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저는,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여러분들 얼굴 다 봤습니다. 자, 누군가가 저러고 있는 나의 얼굴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예, 봤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바꿔주세요. 자, 술 취한 줄 알았는데 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자, 택시 무임승차건으로 지구대에 끌려온 저 여성, 팔을 막 이리저리 휘청인가 하면 야, 빨리 사건 반장 틀라고 했잖아. 뭐 횡설수설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술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자, 일반 주치자랑 달리 계속 자기 몸을 막 들여다보고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는데요. 눈치채셨죠? 검사했더니 해봤더니 역시나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어요. 자, 진짜 큰일입니다. 네. 정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일상이 됐어요. 마약, 특히 필로폰 같은 게 이제 구매가 뭐 가능하다 보니까 필로폰이 일상화된 그런 모습인데, 저 사건은 지난 18일 새벽 2시입니다. 송파경찰서쯤인데 20대 여성이 무임승차 문제로 경찰에 임의동행했는데, 이 뭐 지금 주치자하고 다르게 지금 모습 보면 전혀 대화도 안 되고 뭐 횡설수설하는데 문제는 음주운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가 있나 확인하는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 여성 명의의 2개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이게 112 기록이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약 사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게 확인이 아이고. 됐고요.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하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20대 여성 경찰에 지금 구속된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또 또 해본 거예요? 마약을 하고 또 다시 뭐 탑승을 했다가 검거가 된 것이죠. 어쩌면 좋니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유도 관장 직접 입장 밝혔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유도체육관에서 훈련 중에 이 뇌출혈 사고를 당해서 5살 지능에 장애를 안게 됐다는 이 초등생의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전해드렸죠. 초등생 부모님에 따르면 유도 관장 이 변호사 조력을 받는지 처음과 달리 완전 나몰라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 유도 관장이 직접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그 학생의 아버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아이가 날아갈 정도로 던졌고 지금 관장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수사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관장이라는 분이 직접 또 글을 올렸어요. 그때 그렇게 집어던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어허. 목격자도 없었고 수사를 회피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경찰서에서 30명가량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 자체도 이미 한 1억 3천만 원가량, 그러니까 체육관 보험에서 일부,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일부가 지급이 됐고, 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부분은 나중에 자신이 결국 또 물어줘야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올려서 아이가 다친 거는 안타깝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또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러면 또 피해 아동의 부모님도 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렇습니다. 오는 7월 개봉을 앞둔 영화 미션 임파서블 7편 홍보하기 위해서 톰 크루즈 어제 한국에 왔죠? 기자 간담회 현장 잠깐 보고 가시죠. 톰 크루즈 배우님께 Oh yes. Hello. How are you? Yes. 배우님은 지금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엄청난 스턴트를 보여주셨는데요. 도전하고 싶으신 스턴트가 또 있으신지, 그리고 언젠가 제 고향인 남극에서 배경으로 한 스턴트를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Something crazier after that is coming, and we were just on the North Pole. So we were on the North. Do you ever visit the North Pole? 저는 북극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멉니다. Okay. Well, we shot the North. We'll have to shoot in the South. We have to go. Yes. 오,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진짜 이 11번째 방한 이 간담회 내용 약간 좀 엉뚱한 것만 봤는데 좀 제대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그간 주목받았던 고난도 액션씬 소화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화의 백미는 아무래도 바이크 절벽 낙하씬이라고 하는데요. 대역 없이 촬영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에 대해서 고난도 액션씬이 두렵지만 여기에 대항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고요. 또 톰 크루즈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환대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코리안 바비큐를 즐겼는데 그야말로 맛집이었다면서 한국 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도 고난도 들으신 것처럼 스턴트를 본인이 다 했어요. 오죽하면 팬들이 형 제발 자연사해 할 정도로. 근데 어제 말이죠. 서울 한복판에 이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SNS에 탐 크루즈, 우리 톰 형이 나왔다. 톰 형과 사진 찍었다. 이런 글들, 또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요. 서울의 방이동 먹자골목 유명하죠. 먹자골목에 저 모습으로 탐 크루즈가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산책을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탐 크루즈예요. 외국 사람 구별을 못할 수 있지만 탐 크루즈는 누구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요청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건 아니지만 사진을 또 친절한 미소로 응대를 했다는 후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들이 SNS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근데 진짜 톰 크루즈가 방한한 걸 모르고 길을 가는데 저걸 만났으면은 놀라죠. 어. 어떻게 외국 사람은 다 톰 크루즈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톰 크루즈는 톰 크루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커다란 택배 상자를 휙휙휙. 역시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카트에 무언가를 싣고 오는 사람 바로 택배 기사입니다.
자, 가게 앞에 멈추더니요. 맨 위에 택배를 휙. 아래 것도 휙 손으로. 마지막 택배는 휙 던져서 퍽. 근데 카트 택배 걸리니까 발로 퍽. 야. 그대로 저렇게 샥샥샥샥 하고 그냥 가는데 물론 이게 깨지기 쉬운 게 아니라면 곱게 살포시 꼭 놔야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또 눈으로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저게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가게 앞에 배송기사가 저렇게 택배를 던지고 갔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튀김을 판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정제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배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배송됩니다. 이런 알림이 왔는데요. 8시 40분 퇴근할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 가격이 꽤나 나갔기 때문에 이걸 직접 받아서 들여놓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고 하는데 기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문자까지 보냈는데 또 답이 없었고 그렇게 10번 정도 전화 시도를 했을 때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보자가 오늘 온다고 이렇게 알림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물어봤는데 기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냐 나 이미 퇴근했다 내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제보자 입장에서는 처음 연락했을 때 그러면 오늘은 배송량 많아서 내일 갑니다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연락도 안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기사가 그럼 직접 가져가시든가요? 라고 말하고 아하. 끊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택배가 저렇게 와 있었던 거죠. 교수님, 뭔가 좀 감정을 담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담당 지점하고 판매처에다가 그 내용을 말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불하고 반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미 가게에 그것이 이제 배송이 됐다, 물건이 배송이 어허. 됐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 가보니까 상황이 저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담당 지점이라든가 또 이제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 택배하는 분이 그날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셔서 그랬다. 그런데 퇴근 뒤에 술을 마셨는데 저거는 보니까 그날 오전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음주 배달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럼 본인 이제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환불 같은 경우는 판매처에서는 저기에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택배사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택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정말 그럼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한두 사람의 어떤 그 행동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이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을 갖다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식사 후에 먼저 가버리는 남편. 감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밥 다 먹으면 먼저 일어나 버리는 남편 때문에 너무 서운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짧게 연애하고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좀 유독 밥을 느리게 먹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때부터 남편이 먼저 밥 다 먹고 기다려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변했다는 거죠. 식사 끝나면 먼저 본인 그릇 챙겨서 일어나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외식하러 갔을 때도 남편이 자기 음식 다 먹고 숟가락 딱 놓더니 계산하고 밖으로 먼저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텅 빈 식탁에 혼자 남아서 밥도 다 못 먹고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다 먹었어도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눈치 주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밖에서 기다린 거다. 그리고 배불러서 앉아있으면 속 더부룩해서 나온 건데 뭘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받아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애 때랑 달라진 남편 모습에 너무 서운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연 관련해서 결혼한 후배들한테 막 좀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내가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 느리게 먹는 거야. 아주 그냥 밥알을 새고 앉았어. 난 다 먹었는데 너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있어야 되겠니? 아니, 편히 먹으라고 자리를 피해준 걸 갖다가 뭐가 또 불만이라고 이런 걸 올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그러셔야죠.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너 가수 진모 씨가 개그맨 전모 씨랑 왜 이혼한 줄 아니? 둘이 냉면을 먹으러 갔어. 자, 그런데 남자가
나 냉면 다 먹었으니까 너 혼자 먹고 나와 해서 결심했대, 이혼을. 냉면 먹는 시간도 못 기다려준 인간이랑 못 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X. 일단 교수님 말씀부터. 일단 뭐 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식사를 좀 빨리 하는 아이고야. 편이죠. 예. 그래서 저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아내로부터 좀 지적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한 건데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요. 본인이 외식을 하러 갔는데 먼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외식을 하죠? 우리가 이제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관계인데 본인이 좀 빠르면 좀 약간 늦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외식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점심시간이 뭐 2시간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어떤 뭐 어렸을 때 빨리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혹은 뭐 군대 생활하면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는 자기 그 아내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도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 혼자 나가버리면 저희가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그냥 뭐라 할까, 그냥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 시간도 좀 좋은 시간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각자 알아서 습관에 맞춰서 또 따로따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야, 이 박 변호사님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이제 사연자가 얼만큼 늦게 먹는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5분이나 10분 상관이라면 사실 앉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뭐 사연자 정확하게 뭐 말씀은 안 해놨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늦게 드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지금 그렇게 나가서 밥 먹고 숟가락 딱 놓고 나가는 행동, 그건 바람직하지는 못해 보이는데 아내가 막 계속 세워라 내워라 먹고 뭐 30분 끌고 있으니까 좀 너무 늦어질 것 같다, 막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나가는 거고, 아내 입장에서도 조금 빨리 식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좀 조율을 해서 시간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봤더니 이런 일이 비일비 너무 많아 지금. 네, 맞습니다. 송수정 님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별별 일이 많고 더 심한 것도 많이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콜라님, 벌써 저러면 어떡하냐. 낭만적인 인생을 님, 난 짬뽕 5분 만에 먹는데 20분 앉아 있어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KM 킴님, 연애 때 안 그랬다는 건 이게 비매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변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딱 우리 신랑이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습니다.